지금 물가가 생각보다 잘 안 내려와요. 이번에 물가가 꼬리를 말아 올렸잖아요. 물가가 잘 안 내려오는 데다가 성장률은 올라가요. 오히려 예상보다 괜찮아요. 성장률 탄탄하고 고용이 탄탄하잖아요. 네. 그럼 긴축 높은 건가 긴축적인 건가 질문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9월 FOMC가 며칠 안 남아가지고. 아 그러네요. 네. 근데 이번 9월 FOMC가 한번 질문 이렇게 드려볼게요. 중요한 FOMC입니까? 중요하지 않은 FOMC입니까? 중요한 FOMC가 맞죠. 중요합니다. 예. 지금 거의 시장의 예상은 9월 15일 기준으로 예. 페드워치에 따르면 97%가 네. 금리 동결을 예상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신호등 어떤 거 켜주느냐 네 그렇겠죠. 이걸까요? 예, 신호등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장기적으로 금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저는 이번 FOMC는요, 네.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잠깐 생각해 보면 네. 올해 들어와서 사실 FOMC에 대해서는 전망치가 굉장히 클리어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하기 전에 대부분 다 결과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예. 정도로 미리 신호를 또 예, 많이 줬다. 줬죠. 그리고 7월 달에도 25bp 인상하는 건 기정사실이었고, 예. 6월 달 직전에도요, 좀 올린다 하다가, 이번에 쉬어갈 것 같다라고 해서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봤고, 네.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FOMC 자체에서 금리를 인상하냐, 인상하지 않냐, 이것보다 네. 동결을 하겠죠. 이것보다 그럼 무언가 좀 다른 걸 바라볼 게 있느냐. 그럼 보통 이제 여태까지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되게 중요했는데, 네. 요즘 이제 파월 의장도 아주 대놓고서 애매하게 던지잖아요. 이번에 이제 잭슨홀 같은 경우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 정말 와 좋은 거 던졌다가 안 좋은 거 던지고 이게 균형을 계속 맞추더라고요. 네. 대신에 이게 수미상관이라고 하는데 예.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작년처럼 짧게 말하진 않을 거예요 라고 들어가서 사람들 행복하게 만들어줬다가 예. 그때는 이제 키베딧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작년도 그 회의에서 끝날 때 잭슨홀 끝날 때 네. 했던 얘기 그대로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면서 그것까지도 수미상관의 균형까지 맞췄구나 이제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번에 얼마나 그러니까 아마 난도질을 했겠죠. 처음에 원고 나오고 수십 갖고. 번 고쳤겠죠. 그렇죠. 네. 그걸로 17분짜리를 만들어서 읽었겠죠. 그러니까 그 외엔 단 한마디도 안 하려고 그대로 읽지 않습니까? 영어를 못해서 읽는 게 아니겠죠. 근데 이제 잠깐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번에도 그럼 기자회견에서는 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100%.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걸 바라볼까? 이번에는요. 그 서머리가 나와요. 이코노믹 프로젝션에 대한 SEP가 나오죠. 그러네요. 9월이니까. 네, 그렇죠. 36, 92에 나와요. 아. 요번에 나오는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중요하냐면 잠깐 생각해 보시죠. 이게 6월 FOMC 때 금리를 동결했어요. 네. 금리를 동결했는데 시장이 좀 놀랬던 이유가 뭐냐면 올해 중에 금리를 연준 위원들이 5.5에서 5.75%까지 올리겠다고 얘기한 연준 위원들이 과반수를 넘었어요. 예. 18명 중에 12명이 그렇게 주장했거든요. 한 번 더 올린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평균 금리가 연준 의원들의 평균 금리가 5.6에 찍혀 있어요, 현재. 네. 네, 그게 현재 상황입니다. 6월 달 버전. 그리고 내년에는 금리가 평균이 어디를 정도로 찍고 있냐면 4.5에서 4.75를 찍고 있어요. 이거에 찍은 사람들이 과반수를 넘었어요. 그래서 평균 내년 말의 평균 금리는 4.6을 찍고 있습니다. 네. 그게 내년 말 기준이죠. 네, 내년 말 기준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하나 더 있는데 네. 그건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5.5에서 5.75, 4.5에서 4.75를 찍고 있거든요. 이거 네. 왜 사람들이 보고 왜 놀랐냐면 대부분 다 5.25에서 끝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여기서 5. 두 번을 더 올리는 걸 찍어버린 거잖아요. 네. 6월 달에. 네네. 그리고 7월에 한 번 더 인상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깜짝 놀라. 이게 뭐지? 이게 첫 번째. 그 두 번째는요. 내년도 사실 올해 초만 해도 내년에 기준금리 200bp나 해가지고 내년 말이면 3%까지 내려간다고 했었는데 지금 4.6을 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봤을 땐 다 안 믿었죠. 뭐야 이게? 다 이 생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7월에 어쩌면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한 번만 더 하면 끝나. 이제 이게 대부분이었고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많이 내릴 거야. 이제 이게 되게 커서 내년에는요 4% 밑으로 내려올 거다. 이 생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FOMC 뭐냐면은 페드 선물에서 아까 전에 저한테 그 말씀 해주셨잖아요. 9월엔 지금 97대 3이라고. 네. 근데 연말에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연말 12월? 연말로 가면은 인하 전망들이 좀 있지 않나요? 연말엔 인하는 아직 없고요. 연말엔 인하 전망들도 나오긴 하는데 네. 그냥 연말에는 평균 금리를 얼마를 보고 있냐면 현재 레벨을 보고 있어요. 5.25에서 5.5로 유지할 거라고 현재는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현재 평균이 얼마냐면 5.4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럼 6월 달에 가리킨 것보다 딱 한 번 적죠.
네. 시장에서 바라보는 기대가 원래는 이거보다 훨씬 낮았다가 그 두 번째는요. 내년 말에 기대치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내년 말이요? 예. 제가 지금 컨닝하려고 이거 네네. 열어보셨군요. 예. 그 제가 이제 가끔씩은 보는데 아, 예. 아, 예. 제가 그냥 이렇게 뭐 빨리 컨닝하면 안 됩니까? 아, 아닙니다. 맞추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빨리 컨닝하고 싶네.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년 말에는요. 네. 4.25에서 4.5를 가리키고 있어요. 현재는. 어. 그리고 4.25에서 4.5가 될 확률이 거의 50% 정도 되고요. 51% 되고 그거보다 한 번 더 높아서 4.5에서 4.75에 끝날 확률이 49 정도 돼요. 51대 49예요. 그러니까 연준위원들이 점도표 찍어놓은 거랑 네, 시장에서 예상을 하는 거랑 약간 반반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원래 6월 달에 처음 찍어서 얘기할 때는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게 시장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헐 떨어져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근데 지금은 되게 많이 붙었어요. 아. 올해도 한 번 남았고 거기까지. 네. 시장은 5.25에서 5.5에서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연준은 5.5에서 5.75를 찍고 있는 거고 평균을. 내년도 시장은 4.25에서 4.5까지 들어 올렸거든요. 그리고 연준은 4.5에서 4.75를 가리키고 있는데 거기에 또 붙어 있어요. 그러네요. 비등비등하네요. 잠깐 생각해보면 네. 우리는 어떤 생각을 되게 많이 했냐면 작년에도 네. 연준이 오버하고 있고 뻥카 치고 있고 저렇게 못 올리는데 난리 부리고 있다고. 여기 조금만 힘들어지면 반드시 금리 내린다고. 네. 말만 저렇게 하지. 그래서 연준이 생각한 거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 되게 많이 했고 옛날 자료들을 많이 가져왔죠. 옛날에 어땠냐면 연준이 올린다 하다가 무릎 꿇었던 그 케이스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얘네들이 생각한 대로 된 적이 있냐고. 시장이 생각한 게 맞지. 그게 대부분의 시각이었거든. 그래서 작년에 그거예요. 설마 4번 못 올려 100bp를 어떻게 가? 500bp 올렸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잖아요. 7월쯤 됐을 때 9월쯤 됐을 때 3%까지 올리니까 이제 대충 다 왔어. 그리고 한 11월쯤 됐을 때 4.5까지 왔잖아요. 네. 아, 이제 오버했어. 이제 끝난 거나 다름없어. 네. 네. 그리고 올해 초에 SVB 터졌을 때 이제 내려가야 돼. 이 생각을 다 했잖아요. 예. 연준에서 올린다고 하는데 안 믿잖아요. 네. 그래서 SVB가 살짝 끝나갈 때쯤에 6월에 나온 건데 점도표가 상향 조정되니까 다들 놀랬는데 야 이거 봐야 또 오버하고 있어. 근데 여태까지만 그럼 작년부터 지금까지의 판만 보면 예. 계속 시장을 연준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연준을 시장이 따라가잖아요. 연준한테 계속 시장이 맞춰가잖아요. 네. 맞춰가잖아요. 그죠? 그게 올해만 바라봐서 그런 게 아니라 내년 계속. 것도 벌써 따르려 올라오는 거잖아요. 네. 내년에 원래 3까지 내린다고 한 게 4.25에서 4.5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는요. 네. 내년에도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거란 얘기고요. 생각보다 오랜 기간 높은 금리가 유지가 될 거라는 걸 시장이 조금씩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헛된 희망. 그렇죠. 희망 고문이 이제 스스로 안 하는 거야. 그러면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금리 인상이 거의 끝나가면 단기 금리는 한두 번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높아요. 네. 근데 이후에 막 내릴 거잖아요. 내릴 때 빠르게 내릴 거거든요, 연준이. 보통 여태까지는 빠르게 내려왔어요. 네. 이번에도 그럴지 모르지만 네. 아직도 시장은 빠르게 내릴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단기 금리는 높지만 장기 금리가 무너져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장단기 금리 역전이 깊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높은 금리는 생각보다 오래 유지할 것 같대요. 금리 인상은 거의 끝나갔지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단기 금리는 오를 게 없어요. 왜냐면 더 움직일 게 별로 없으니까. 네. 근데 장기 금리는 어떻게 되냐면 주저앉았다가 아니라네 하면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최근 보면은 2년짜리 국채금리 상승폭보다 10년짜리 국채금리 상승폭이 더 커요.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아니라네. 그래서 10년 국채금리는 이번 달에 올려요 내려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현재의 높은 금리를 언제까지 유지해요? 생각보다 오래 유지한다고 하면 하면서 올라와요. 예, 이걸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점도표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는 그 찍어 놓은 거에 네. 시장이 이제 점점 따라가고 있잖아요. 요번에 그거를 더 올릴지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점도표를.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점도표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프로젝션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요. 조금은 경외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또야?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번에 그 서머리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네. 성장 전망이 나와요. 성장률 전망. 네. 그 성장률 전망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연준 위원들이 올해 말, 내년 말, 내후년 말 성장률이 얼마나 나올지를 찍어주고 네. 물가에 대한 전망치도 찍어줘요. 물가에 대한 전망치는 크게 바뀔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이제 코어가 아니라 그냥 요즘 유가가 올랐으니까 그냥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조금 높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물가에 대한 전망치는 크게 안 바뀔 것 같은데 성장에 대한 전망치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올해 초만 해도 0.4를 찍었거든요. 네. 올해 연중에는 올해 연말까지. 근데 이게 올해 초만 해도 올해 3월 달에 찍을 땐 0.4를 찍었던 게 네.
그때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되게 컸어요. 그렇죠. 근데 6월이 되니까 경기 침체 우려가 많이 가셨거든요. 그래서 0.4였던 걸 1.0으로 확 끌어올렸어요. 1.0으로 확 끌어올리면서 점도표를 끌어올린 거예요. 성장이 세니까. 네. 하나만 더. 그러면 6월만 해도 연준의 스태프들이 뭐라고 했냐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고 했거든요. 네. 그럼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먹어서 0.6이 1.0인 거예요. 1.0. 근데 7월 달에 FOMC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스태프들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그럼 그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이번에 성장률이 6월보다 올라갈 것 같지 않으세요? 아하. 그렇죠.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올릴 것 같지 않으세요? 1.0보다 경기 더 침체의 위로. 시내로가 사라졌으니까. 시내로. 그게 사라졌으니까 올라가야죠. 네. 그죠? 네.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 예를 들어 1.5로 올렸다고 치죠. 1.4나 1.5나 1.6으로. 네. 그럼 그렇게 올렸다고 치죠. 성장률 전망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물가는 높은데 성장률 전망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내릴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가 될 수가 있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애파와 비둘기파가 싸우고 있어요. 이 논쟁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금리가 5.5잖아요. 네. 높은 거죠. 높죠. 높죠. 근데 이제 질문이 이렇게 들어가요. 왜 높죠? 라고 하면 하다가 저 같은 사람도 하다가 뭐라고 하냐면 저 2000년 이후에 이렇게 높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가 끝나요. 그럼 과거보다 높은 건가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하. 그건 상대가치잖아요. 그럼 뭔가 높다 낮다를 결정할 수 있는 핵심적인 뭔가 크리티컬한 크리테리아,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잠깐 보는 거죠. 높다라는 얘기는 금리가 높다라는 얘기는 지금이 되게 긴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긴축적이면 물가가 내려오고 성장률이 둔화돼야 돼요. 그거를 꺾으려면 그렇죠. 네. 높으면. 네. 근데 지금 물가가 생각보다 잘 안 내려와요. 안 잡히고. 이번에 물가가 꼬리를 말아 올렸잖아요. 헤드라인이. 3.7%.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물가가 잘 안 내려오는 데다가 성장률은 올라가요. 오히려 예상보다 괜찮아요. 성장률 탄탄하고 고용이 탄탄하잖아요. 네. 그럼 높은 건가 긴축적인 건가 질문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이런 거죠. 그러면 옛날에 비해서 체질이 강해졌다고 얘기하는 거죠. 미국 경제가. 그렇죠. 네. 이제 5%가 약한 게 아니에요. 높은 게 아니에요. 이 지금 체질에는 이런 거죠. 10살 때야 30kg짜리 바벨이 무거워 보이지만 20살이 됐을 때 30kg는 껌이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겁다는 얘기 하시면 안 되죠. 왜? IRA로 전 세계의 성장을 여기로 끌어모으고 있는데 미국 경제 탄탄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할 말이 없어요. 네. 이게 매파 주장이에요. 그래서 올리자고요. 이런 거죠. 와, 논리적이죠. 뭐 거기서 반박할 걸 못 찾아요. 근데 비둘기파 얘기하는 거죠. 아, 좋아요. 오케이. 다 맞는데 네.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죠? 이게 이런 거죠. 금리 인상을 하면 네.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려요. 지금 금리 높아요. 지금 효과가 안 나타나는 이유는 올린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시간을 두고 보면 효과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전에도 보면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 시간 걸렸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럼 매파가 이렇게 바라볼 거 아닙니까? 서로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혹시 FOMC 들어갔다 오셨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저기 그 의사록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갖고 싸우고 있어요. 네. 너무 재현을 네. 잘하셔가지고. 네. 그럼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되면 합의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올리더라도 천천히 올립시다. 이렇게 되면 5월에 올리고 6월에 쉬고 7월에 때리죠. 네. 그러면은 9월에 바로 못 올리겠죠. 한 번 더 텀을 주겠죠. 네. 11월에 한 번 더 쉴 수도 있어요. 그리고 12월에 올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정도 쉴 수 있다는 얘기죠. 인상을 하더라도. 네. 이게 합의점입니다. 이렇게 합의점을 찾아가요. 그래서 시간을 끌어가면서 만약 중간에라도 뭔가 훅 주저앉는 게 보이면 그때 매파는 멈춰서겠죠. 그 말이 맞다. 그죠? 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미래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잖아요. 확 네. 주저앉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금리 인상을 못 하죠. 그렇죠. 근데 자 보세요. 이제 그러면 자 매파는 이제 매파는 해야 된다고. 비둘기파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미래가 네.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거 어떻게 장담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네. 자, 근데 성장률 전망치를 써요. 비둘기파도 쓰시고 매파도 쓰거든요. 네. 근데 성장률 전망치를 쓰실 때 높게 써요. 그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미래가 나쁘지 않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매파인데 다시 물어봐요. 그럼 저기 왜 안 된다고 하셨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성장률 전망치 올리셨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앞뒤가 안 맞죠. 네. 그럼 비둘기파가 밀리는 거죠. 예. 그래서 성장률 전망치를 내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가 돼요. 그걸 만약에 되게 세게 올려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시그널링을 세게 주는 겁니다. 추가 인상에 대해서 비둘기파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근데 여기서 또 의문이 드는 게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제 미국의 경기 관련된 네. 거는
과열보다는 그래도 조금 쿨링 다운, 조금 네. 식고 있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제조업도 그렇고, 그렇죠. 고용도 그렇고, 약간 그렇죠. 실업률이 조금이라도 올라가고 있고, 네네네. 구인 건수도 조금은 줄고 있고, 네. 그러니까 막 좋았던 시절에서 뜨거운 것보다는 좀 식고 있는 단계 정도. 네. 근데 이게 얼마만큼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것만 봤을 때는 금리를 추가로도 올리거나 네. 매파의 입김이 더 강해지거나 최소한 그럴 일은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너무 좋은 게 조금씩 식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너무 좋았던 것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전히 빈 일자리 수가 600개인데 열려있는 일자리가 850만 개예요. 그러니까 과거로 보면 너무 뜨거운데 이렇게 바라보. 그러니까 저도 제가 옛날에 한 5년 전 걸로만 데이터 봐도 되게 뜨겁네 이렇게 바라보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이거죠. 시험을 보는데 이 학생은 영어하고 수학을 둘 다 같이 봐요. 네. 근데 영어는 100점을 받아놓은 거예요. 100점에 110점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수학이 60점이에요. 그럼 뭘 공부해야 될까요? 수학을 해야죠. 네. 근데 이 학생이 영어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좋은 거예요. 그럼 영어를 더 공부하고 싶잖아요. 영어 공부하고 싶은데 계속 그 얘기하면서 수학을 안 하고 싶어 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영어 포기해요. 영어 나도 공부하지 마. 하면서 수학을 끌어올리려고 한 거죠. 그래서 수학이 지금 70점 이렇게 70점, 80점, 75점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네. 근데 영어 공부를 하도 안 하다 보니까 100점이었던 게 95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또 이제 다시 영어 또 해야죠. 100을 끌어올려야 되는 네네네. 75점인데 여기는 아직 물가가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방금 3.8 경기와 물가를 비교해 주신 그렇죠. 건가요? 예. 네. 그러면 아직 물가는 75점이거든요. 경기는 수학은 95점이에요. 그러면 그게 95를 바라봐야 되냐? 110, 120 하다가 95로 내려온 그렇죠. 경기가. 예, 예. 100점만 해도 충분한데. 어. 그러니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장률 전망을 끌어올리게 되는 게 시그널링을 조금 뭐냐면은 이게 약간 매파적인 시그널링을 주는 데는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블라드 총재가 잭슨홀 연설 직전에 등장하거든요. 이게 여기서 왜 나와? 이 생각을 했는데 네.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죠. 저희 11월에는 한 번 더 올릴 것 같다. 그건 올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양반이. 그분이 지금은 투표권이 없지 않나요? 투표권 아니 근데 내려오셨죠 아예. 예, 저희 학교 예, 그렇죠. 간다고. 학교로 가셨죠. 네. 그죠. 근데 이제 이분이 그 퍼듀 대학 가셨잖아요. 학장으로 네. MBA 학장으로. 근데 이제 이분이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11월에는 올릴 것 같고 근데 이제 하나 좀 고민이 되는 게 만약에 여름을 거치면서 네. 경기가 좀 더 성장세가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그럼 연준 위원들도 성장이 강하다라는 데 공감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기준금리 인상을 조금 더 고민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한 번 더 올리는데 플러스 원샷을 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6을 때릴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사라졌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저도 느끼는 거지만 그 양반이 참 여태까지는 잘 맞췄어요. 네네네. 작년에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다 경기 침체 온다고 작년 7, 8월에 네. 혼자 뭐라고 하냐면 아유 경제학자분들이 되게 오버하신다고 GDP가 마이너스인 건 맞는데 GDI가 플러스인데 무슨 소리를 하시냐고 경기 침체 안 온다고 그거 걱정하지 말고 금리 올리라고 맞아요. 이게 블라드였거든요. 네. 맞았잖아요. 나중에 다 블라드 말에 계속 그 말대로 갔죠. 천재잖아요. 경기도 그렇고. 네, 천재잖아요. 이제 그래서 다들 초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다 이랬었는데 네. 이제 사실상 그때 GDI는 플러스였거든요. 지금은 GDI가 마이너스입니다. 이제 간신히 플러스가 됐어요. 예, 요번에 또 반대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블라드 총재께서 무슨 얘기를 하나 저도 사실 고민을 좀 들어보려고 했었는데 그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이번에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조금은 좀 눈여겨봐야겠구나 이 생각을 좀 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번 FOMC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도표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다음에 성장률 전망치를 어떻게 보는지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아 있어요. 뭐냐면은 그 점도표에 보면 롱거런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롱거런. 예, 그러니까 뭐냐 네. 중장기 금리, 네. 중장기 적정 금리 2.5거든요. 그걸 그냥 어려운 말로 그냥 쉬운 말로 요즘 이제 쉬운 말도 아닌데 요즘 많은 분들이 쉽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게 중립금리입니다. 저 정도 금리로 갈 겁니다. 수렴할 겁니다. 그 2.5로 찍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중립금리가 올랐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중립금리라는 건 물가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않는 아름다운 금리인데 그게 올라갔나?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체질이 세졌나? 그래서 조금 더 높은 금리, 이 정도 그 2.5에는 반응도 안 하나? 이 롱거런 2.5 그러니까 중립금리 2.5로 찍은 게 6월 버전인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가장 최근에. 이게 계속 2.5로 찍고 있었어요. 근데 2.5로 찍는 사람들의 숫자가 2.5보다 위를 찍는 사람들의 숫자가 6월 달에 미세하게 올라갔거든요. 응? 이런 느낌이 줬어요. 눈에 들어오는 거죠. 응? 근데 이번에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려고요. 네. 그러면 그 중립금리 자체가 올라갈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요. 그럼 중립금리 자체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기준금리 인상을 정당화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 내려봐야 많이 내리지도 그렇죠. 않을 이제 거고.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럼 한 번 더 올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려도 많이 못 내린다는 거예요. 음. 중립금리 자체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너무 완화적으로 돼 버리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실제 이 중립금리에 대한 논란까지도 이번에는 FOMC에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 SEP,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 있잖아요. 네. 이게 이번 달에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요. 그게 이번에 주는 시그널은 그래서 11월에 올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자 보시면 시장이 이런 기대를 가질 때가 있어요. 네. 뭐냐면 금리는 금방 내려갈 거야. 음. 이 생각을 하면 많이 내릴 거야. 이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럼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금 힘들게 지내면 내년에 떼돈을 벌 수 있어. 이러면 지금이 즐겁잖아요. 네. 아 젊었을 때 고생해야지 하면서 밤새죠. 지금이 고통스럽더라도. 그 얘기는 뭐냐면 금리가 많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면 항상 입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아요. 아무리 금리가 높아도. 그렇죠. 그리고 더 대단한 건 뭐냐면 금리가 올라가면 더 기뻐요. 왠지 아세요? 내릴 게 더 많잖아요. 거의 끝에 다 와간다. 그렇죠. 터널의 끝이 보인다. 어제 이 22에서 생각하고. 금리 인상하니까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제 끝난 것 같아. 내릴 때 더 이거 이상으로 내려줄 거 아니에요. 나중에 더 좋은 걸로 돌려줘 이거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야, 됐어. 금리 인상 이 실수했어. 금리나 세게 나올 거야. 이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을 거야. 그렇죠. 근데 그거를 FOMC에다 빗대서 보면은 예. 그런 건 아직 꿈도 꾸지 마. 또 이런 신호가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예를 들어서 이제 11월에 인상한다고 해봐요. 그럼 시장이 겁을 먹을까? 그게 아니라 예. 11월에 인상하는 걸로 만약 끝난다고 생각하면 시장이 더 좋아할걸요? 와, 대박. 5.75에서부터 내려오면, 그러니까 스키장 올라갈 때 느낌하고 똑같아요. A 코스, B 코스, C 코스. 리프트 타고 올라갈 그렇죠. 리프트 타고 올라갈 때. 근데 예를 들어 스키를 갖고 올라간다고 생각해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때 근데 내려올 때 훨씬 재밌죠. 눈썰매 재밌게 타는 거죠. 오래 타고 네, 그렇죠. 길게 내려오고. 이제 이런 거죠. 얼마나 짜릿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게 행복한 거죠. 마치 어렸을 때 저 만화 보면은 빌런이 어떤 빌런이 있냐면 때리면 그 힘을 흡수하는 빌런이 있어요. 너무 유치하죠. 아니요, 제일 무섭죠. 네, 너무 유치하긴 한데 어. 그런 것처럼 금리 인상이라는 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에브리바디 전혀 걱정 않고 그냥 편안하게 금리 인상하면 되지. 내릴 건데. 그렇잖아요. 유격훈련 힘들어도 상관없어요. 집에 갈 건데. 예. 유격훈련 마지막 날 제일 소리가 잘 맞잖아요. 그렇죠. 빨리 끝내주자. 예, 그렇죠. 그러면. 오늘 끝날 거니까 힘이 제일 많이 나. 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물리적으로는 첫날이 힘이 제일 좋아야죠. 어. 마지막 날이 힘이 제일 좋잖아요. 음. 마지막 날은 정말 다리 알배겼는데도 뛰더라고요. 집에 갈 거니까. 네. 이것 때문에 10분 늦게 가는 건 싫잖아요. 네. 예. 그 죽을 힘을 내고 뛰거든요. 예. 그러니까 되게 심리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번에는 뭘 알려주는 거냐면 금리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중장기적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시그널링을 주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네.